근데 그렇다고 그 부모 어머니가 막 막무가내로 막 애를 스파르타 교육 시키겠다 이런 분은 아니고 선진 교육에 대한 갈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되게 호주에서 되게 선진 교육을 한다는 학교로 이제 유학을 보낸 거예요. 어떠니? 거기는 공부 가르치는 게 어때? 여기랑 좀 많이 다르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엄마 여기는 다 창쌤처럼 가르쳐.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무리한 걸 요구하고 있는지, 얼마나 가혹한 걸 요구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아이들이 미워가지고 괴롭히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런데 본의 아니게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실제로 그게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진짜로 아이들이 재미있게 공부하기를 바랄까요? 이걸 보는 부모님들은 당연히 생각하시겠죠. 당연하지. 난 우리 아이가 즐겁기를 바래. 그런데 공부는 어쩔 수 없이 재미가 없어. 그래서 그냥 참고 해야 되는 구석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지루한 거야 공부는. 어쩔 수가 없어. 저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8살이 딱 되면 그 아이들한테 너네들 이제부터 좀 참아. 왜? 나중에 행복해지려면 지금 좀 참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8살짜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몇 년을 참으라고 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해서 최소 12년, 그리고 조금 길게 보면 대학교까지 16년. 8살짜리 애들한테 앞으로 16년만 참아. 그럼 너는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른들한테 앞으로 14년만 참으세요. 그러면 노후가 행복해집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도 못하는 거를 우리는 아이들한테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재미없게라도 해서 잘하게 되면 다행인데 사람은 절대로 재미없는 걸 열심히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다니는 회사에도 뭐 취업하고 싶은 친구들 보면 니네 회사에 너만 주면 내가 진짜 모든 걸 다 할게. 나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열심히 일할게 라고 하지만 실제로 몇 년이 지나면 너무 힘들고 재미없으니까 그만두는 친구들이 생겨요. 그럼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왜 그만두는 거야?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을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은 재미가 없고 지겹잖아요. 그러면 죽어도 못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8살짜리들한테 14년만 참아라. 14년만 열심히 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른들도 못하면서. 제가 일본에서 그 과외를 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일본 그 교민사회에서 파워도 있고 막 되게 학교에서도 이제 파워 있는 어떤 그 어머니랑 과외를 한 적, 어머니의 딸하고 과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인기도 많고 성격도 되게 밝은 친구였거든요. 근데 되게 수학을 싫어했는데 저랑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재밌어 했어요. 막 선생님 수학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막 이럴 정도로 공부를 되게 저랑 잘 맞아서 열심히 했는데 저랑 공부를 하면 성적이 바로 오르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 외우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 야구 선수들 스윙폼 바꾸는데 시간 걸리고 골프 선수들 스윙 바꾸는데 시간 걸리듯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어머니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도 어머니들이 그걸 잘 못 기다리세요. 그래서 제가 한 시험 한두 번 보고 잘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 부모 어머니가 막 막무가내로 막 애를 스파르타 교육 시키겠다 이런 분은 아니고 선진 교육에 대한 갈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친구를 호주로 유학을 보냈어요. 되게 호주에서 되게 선진 교육을 한다는 학교로 이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되게 흡족해 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선진교육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딱 했죠. 딸이랑 하다가 어떠니? 거기는 공부 가르치는 게 어때? 여기랑 좀 많이 다르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여기는 다 창쌤처럼 가르쳐. 나중에 어머니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진교육을 시킨다고 호주로 보냈는데 막상 호주는 저처럼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계기로 아, 내 공부 방법이 진짜 맞구나 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머니들이 다 한국 교육이 문제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선생님을 잘라요. 좋아하실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답답하고 초조해서 그 선생님을 자른다는 거죠.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가르쳤을 때 애가 공부라도 잘하면 다행인데 보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재미없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애들만 공부를 잘하게 되느냐? 원래 타고나서 공부가 지겹지 않은 애들만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들으시면 부모님들 질문하시겠죠. 그렇다고 공부를 안 시킬 수도 없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시킬 수 없는 거 아니냐? 답은 딱 하나 있습니다. 공부가 재밌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공부가 재밌는 거는 결국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공부가 밖에 나가서 PC방 가서 애들하고 게임하고 축구하고 애들하고 수다 떨고 넷플릭스 보는 것보다 재밌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차피 공부를 할 때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 그걸 느끼게 해주는 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8살부터 16년을 낭비하거나 희생할 필요 없이 지금부터 행복하고 그런 안정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 성취감이라는 거는 결국 도파민이라는 거와 연관이 되는 건데 그 도파민이라는 게 잘못하면
중독이 되는 호르몬이에요. 도박이라든가 게임도 결국은 다 그 도박이나 게임을 통해서 얻는 성취감 때문에 나오는 도파민, 그 도파민에 중독돼서 생기는 거거든요. 성적이 올라서 느끼는 그 성취감 말고 수학을 한 문제 한 문제 내 머리를 써서 풀었을 때 내가 됐어! 야, 풀었어! 라는 그 아이들의 그 표정을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그 재미로 여태까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없는 공부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취감을 느낄 수 없는 가장 지겹고 어려운 공부 방법이 뭐냐면 바로 암기예요. 근데 우리는 심지어 수학까지도 암기. 8살 때부터 구구단 외우고 그 다음부터 또 푸는 방법 외우고 근해 공식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방법에서 벗어나는 게 아이들이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결국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꽤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면 공감하시면서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처럼 해봤자 어차피 성적은 안 오릅니다.